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이 새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또 불발됐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후각이 상실되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뉴욕, 뉴저지주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응급실과 병원 내 이민자 단속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발 한국 입국자의 검역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코로나 예방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며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확대되면서 감염자가 하루에 10,000명이 늘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40%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뉴욕이 미국 내 코로나19 진앙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더니 미국 내 전체 누적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고 전체 인구 중 감염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발병률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107명으로 106명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뉴욕시, 뉴저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28%에 달합니다.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8%가 안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유대인 커뮤니티와 뉴욕 근교, 뉴 로셸을 비롯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진행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진단검사 키트 부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 하루에 5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정도로 대중교통 통근 인구가 많다는 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병원의 가용 병상을 50% 이상 추가로 늘리고 마스크, 장갑 등 의료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매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워싱턴 DC의 벚꽃축제, 캘리포니아와 마이애미의 해변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자택근무와 이동금지의 행정명령도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주민들의 3주간 자택 대피를, 매사추세츠주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사업체와 점포의 문을 닫으라 명령했습니다. 현재 자택 대피 명령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은 미국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부양책이 또 불발됐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전에도 부결된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패키지 법안이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원 내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53명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은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천억 달러의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행정부의 재량권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금 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은 대기업 구제 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 법안을 따로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원에서 진행 중인 부양책 처리 과정을 느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의견 대립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후각 상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게 된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NBA 유타 재즈 루디 고베르 선수는 후각과 미각 상실이 분명한 증상이라며 지난 4일간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베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후각 상실이 코로나19 환자들의 독특한 증상임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2,000명 중 30%는 다른 증상은 가벼웠지만 후각 상실이 주요 증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도 확진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후각과 미각 상실을 겪었다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 협회도 다른 증상은 없는 확진자들에게서 후각과 미각을 잃거나 약화되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 엘레르기나 축농증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 속도가 높아 타인에 쉽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 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뉴저지주는 자택 대피령을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다문화, 다인종이 밀집되어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코로나 확산이 증폭되면서 코로나 단속이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 집행으로 변경됐습니다. 뉴욕 시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시행합니다. 뉴욕시경은 공원 내 무리지어 있는 시민들에게 귀가로 조치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형도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주도 20일 시행된 Stay at Home, 즉 자택 대피령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비필수 사업장의 불법 오픈과 필수 사업장, 특히 식당 내 손님을 받고 음식을 제공할 경우 적발 시 벌금형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st week we said if you're traveling around the state between 8 p.m. and 5 a.m. and you're non-essential, we want you off the roads. We're basically saying that's now 24 hours. We don't want you out there. Period. 이와 더불어 거버그릴빌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자택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개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택 대피령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도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내 이민자 단속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나도 이민 신분이 드러날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불법 체류자들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들의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도 요원들에게 응급실과 병원 클리닉에서 불체자 단속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 학생들의 교육과 급식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 재택근무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고 모든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생기면서 각 학교들은 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의 수업이 온라인과 원격 조정 등의 포커스가 맞춰진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23일 어제부터 뉴욕시는 439개의 학교를 지정해 매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하루치 식사를 한 번에 픽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서류 제출, 신분 확인도 필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 아동들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이들을 대신해 픽업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오전 중에는 홈스쿨링을 하며 점심시간에는 2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민간 푸드 봉사 업체에서는 한 봉투 안에 햄, 터키, 쇠고기 등 선택이 가능한 샌드위치를 비롯해 당근, 초콜릿, 흰우유 등과 베지테리언들을 고려한 요거트와 과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been servicing between 100 and 150 children per day. We will continue to do so between the hours of 11 a.m. and 1 p.m. Monday through Friday here at Lindbergh Elementary School in Palisades Park. And what we're doing here today is from 11 to 1 p.m. with all the students that are coming to get their updated assignments and as well as their lunches for those who have lunch programs during the active school year. My presence is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well, keep safety between all, and just stay in touch with the community in case any need from anybody that I can assist with, as well as my department. 네, 저희 펠팍 학군에서는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수업을 하고 숙제를 이메일로 선생님께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또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아이들은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학교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충분한 보충 수업을 해주기로 이렇게 학군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교령 폐지가 올해 안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각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원격 조정 수업 활성화 및 무료 급식 제공은 학생들의 마음을 가뭄 속 단비처럼 열어주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발 승객의 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0%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이 유럽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에서 신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14명이 해외 입국자였으며 이 중 미주에서 온 입국자가 8명으로 유럽 입국자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미발 미국 입국자가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가 폐쇄되고 재택근무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유학생과 일부 교민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역을 통과해도 이후 발병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뉴욕주 마틸다 법과 코로나 예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치명적인 연령층은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은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경우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층의 발병률이 높고 늦은 검진으로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 6,820명 중 91%가 7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지병을 가진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 내용 중 일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모임 금지, 공공장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유지, 의약품 구입 외 외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 마틸다 법이라 불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70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실내에 머무를 것, 다수와 함께 가장지 방문 금지, 타인과 함께 있을 시 마스크 착용, 방문객 고열 및 감기 증세 사전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출발해 플로리다주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택 또는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직 행정명령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 경찰과 보건국 관계자들은 공항에 파견돼 뉴욕, 뉴저지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재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단 승용차를 타고 플로리다주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정상 운행합니다. 100% 재택근무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처해졌지만 뉴욕시를 움직이는 필수 직종 종사자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MTA 측의 입장입니다. MTA는 직원들의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 일반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무료 운영하거나 버스의 뒷문으로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차와 전철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 작업도 정기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인 혐오, 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언어가 지원되며 현재 150여 건의 신체, 언어적 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과 소상인 긴급 지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자 민권센터가 긴급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민권센터 김종훈 국장이 실업수당과 소상인 긴급 지원에 대한 상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권센터는 현재 봉사 프로그램의 대면 서비스는 전면 중단하고 원격 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공공혜택, 이민, 주택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민권센터에 전화해 문의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2020 민권센터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네, 민권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예, 저희 민권센터는 지난 35년 동안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잭슨 하이츠 플러싱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동포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의 활동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이민자 권익 공호와 커뮤니티 조직화, 그리고 정치적 신장을 꾀하는 시민 참여 활동, 또한 여러 가지 공공혜택 신청이나 이민법 주택법 분야에서 무료로 상담과 대변 활동을 제공하는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매년 100여 명 참여하는 청소년 프로젝트,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한 20여 분 정도 되는 스텝진과 또 인턴들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권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지난 3월 4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한 블락 정도 떨어진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한 20여 년 정도 활동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4가지 활동 영역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고, 요번에 그 새로 지은 건물은 커뮤니티
센터 공간이 들어서는 자리라서 저희와 또 다른 단체 한 군데서 나눠서 쓰는 구조입니다. 이전 사무실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넓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동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그간 민권센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요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의 지난 35년 활동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저희는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망하는 바를 미처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연방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이민개혁입니다. 미국은 30년, 40년 단위로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이민 물결을 수용하고 사회 변동에 호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9.11 이후로 이 이민개혁이 지체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모순된 이민 시스템 속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이 이민개혁 현안을 가지고서 전방위로 활동했지만 아직까지는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주차원에서는 그 새로운 그 운전면허증 정책 도입이라든지 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현재 민권센터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매년 3천여 명의 그 주민들에게 직간접 서비스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또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작은 커뮤니티 단체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인의 범주를 넘어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또한 대표하는 그러한 단체로 성장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020년에는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한인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있어서 2020년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선거입니다. 금년에는 대선부터 이제 각급 중요한 연방선거와 주선거가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있게 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최대한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신장하고 또한 우리들의 그 정책적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는 이제 그러한 노력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지난 3월 12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인구조사에도 역시 우리 한인들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해서 그 인구조사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 복지기금 수혜나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에서 우리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 저희 민권센터 실무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센서스와 선거에 있어서 많은 한인분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2020 주요 일정 등에 대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민권센터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뉴저지주는 자택 대피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